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그리스의 컬처 인사이트. 유후! 네, 7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희창 목사입니다. 네, 우리 귀한 참여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날마다 우리 함께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좋은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야기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힐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뷰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시는 시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묵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깊이 은혜가 누려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참 묵상하게 되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신다라는 것. 우리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으로서 그분만 따라간다라면 그분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화면에 파워포인트 사진이 보이죠? 사진 속에 사람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어디서 따온 사진 같았지만 제 사진입니다. 저와 아내가 이제 결혼 야외 촬영 딱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2001년 5월인가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근데 마침 이때 감사하게 나중탈이가 웨딩 파트가 있고 그리고 웨딩 파트에서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이제 50% 할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이제 웨딩 야외 촬영으로 갔었는데 바로 대관령의 양떼 목장이었어요. 바로 이렇게 양을 정말 치는 이렇게 목장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돌아보니까 또 이 시편 23편과 맞물려서 더 의미가 깊이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너는 목자 대신 하나님만을 잘 따르는 삶을 살아라. 너는 내 양이다. 또는 또 이제 목회자가 저도 되어서 사역자로 살고 있는데 또 주어진 목자로서 양떼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 되라라는 도전이었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참 감사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고정 게스트 백성호 전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성호 전사입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곡은요, 너를 선택한다 라는 곡입니다. 김상진 님이 지으신 너를 선택한다. 사실 이 곡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이번 주에 어떤 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어떤 곡을 선택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문득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혹시 찬양곡이 있을까 이렇게 서치하다가 오늘 이러한 귀한 보물과 같은 곡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사실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어떠한 일을 선택할 때가 있고 또 매 순간 또 짧게 또 빨리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그러한 연속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선택의 중심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나 이렇게 저 자신도 돌아봐도
그 중심에는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또 나의 행복,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선택할 때가 참 많은데, 오늘 함께 나눌 이 곡을 이렇게 듣고 이제 가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왜 우리를 끊임없이 선택하시는지 그 마음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가사의 후렴을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바로 우리였다는 사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선택의 클라이막스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선택은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항상 우리 중심적인 선택을 많이 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무엇을 선택해 보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이 곡을, 그 가사를 우리 조일청 목사님이 띄워주실 텐데,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 함께 우리를 향한, 늘 끊임없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함께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널 사랑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 참 너무 좋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 너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백준사님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크리스의 컬처 인사이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공유의 미학, 나는 아름다운 공유의 시대를 만들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보고 또 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카페인의 시대, 카페트의 시대라 그러는데 이 카페인과 카페트의 시대에서 카페인과 카페트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 맞춰볼까요? 네, 여러분 우리 나중탈이 우리 가족들은 요 정도는 맞춰야 되는데 네, 제가 이거 이제 파워포인트 준비하면서 막 검색을 했더니 카페인, 카페트 찾았더니 정말 카페트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네, 말씀드릴게요. 카페인은 자, 힌트 SNS 네, 첫 번째는 카카오 스토리,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래서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이걸 줄여서 카페인이라 그래요. SNS 시대를 이렇게 이제 말해주는 그런 용어로 카페인, 뭐 카페트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카페인은 이제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면 그러면 카페트는 뭘까요? 이건 뭔지 아시겠죠? 네, 카페트는 네,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그 다음에 트위터, 그죠?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차단되기도 했는데 여튼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카페트, 트위터는 쓰다가 요즘 안 쓰고 있고요. 카페인은 3개 다 쓰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쓰고 계시는 분들은 저랑 친구도 되시고 팔로워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아이디는 RE1957입니다. 네, 잠시 네, 제 카카오 스토리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넘어가죠. 자, 그런데 이 카페트, 그죠? 카페인, 다시 말해서 SNS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이렇게 이제 이걸 줄여서 SNS라고 그러는데 SNS의 시대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 트위터, 뭐 카카오톡, 사실 카카오톡은 채팅 앱인데 거의 SNS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같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채팅방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자료가 공유되기도 하고 또 이제 사실은 카카오톡에서 만든 SNS가 사실 카카오 스토리죠. 근데 카카오 스토리는 요즘 잘 안 써요. 근데 카카오톡은 워낙 몇 천만 명이 쓰니까 상당히 많은 영향 끼치니까 카페트, 카페인 할 때 이제 카카오톡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SNS 시대의 가장 큰 특징 꼽으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오늘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그죠? 공유의 시대라는 거예요. 공유의 시대 그러면 여러분 그 도깨비의 공유를 떠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 공유가 아니라 쉐어할 때 네, 공유를 말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공유를 별로 안 좋아하시다 보니 표정이 별로 그렇게 밝아지지 않으시네. 네네. 여튼 네, 공유의 시대, 공유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정말 공유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자, 공유의 시대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SNS가 완전히 생활화됐죠. 이제 뭐 거의 국민들 중에 뭐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SNS를 거의 하나 정도 이상은 최소한 카카오톡, 그죠? 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사회 형상이 정보가 정말 빠르게 공유되어지고 확산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빠르게 정보가 공유되고 확산되는 가운데 좋은 것들만 빨리 공유되고 확산되면 좋겠는데 반대로 안 좋은 것들도 너무나 빠르고 영향력 있게 확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도 좀 뒤에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렇잖아요. 요즘 뭐 공유 버튼 딱 한 번 클릭이면 페이스북에서 제 친구나 또 팔로워들에게, 트위터에서는 또 인스타그램에서는 팔로워들에게 정보가 공유가 되죠. 그 다음에 요즘은 라이크를 눌러도 뭐 벌써 몇 년 됐는데 그 버튼만으로도 제 친구들에게 이 사람이 라이크 눌렀다라고 이제 타임라인에 뜨죠. 네, 그래서 상당히 공유가 정말 편하고 빠른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뭐 카톡 같이 채팅 앱에서도 뭐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제가 맡고 있는 썬데이스쿨 교회 학교 부모님 채팅방에도 100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제 딱 올리면 순식간에 90, 80, 70 막 이렇게 몇십 명이 다 보죠. 그 다음에 뭐 저희 나중타리 동역자들 앱들도 보면 카톡방에도 여러 명이 같이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되죠. 뭐 그 외에도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개인톡, 이렇게 그룹톡, 많은 채팅방에 가입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정보가 딱 공유되어지면 순식간에 정보가 전달되어지고 공유되어지고 또 카피해서 페이스트, 복사해서 붙이기를 하면 그 내용들이 전달되죠. 그만큼 공유가 빨리 편하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정보들이 이제 공유가 빨리 되고 확산되면서 뭐 한국 내에서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금방 와요. 제가 한번 뭐 벌써 오래된 이야기인데 예전에 한번 그거 기억나세요? 레미제라블을 패러디한 레미리터러빌이라고요. 한참 공군 홍보단에서 만든 그 영상이 있었어요. 페이스북에도 나오고 카톡으로도 자꾸 며칠 만에 순식간에 이게 전 세계로 돌더라고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즘 이제 유명한 강사들도 사실은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또 카톡이나 이런 것들로 공유되어서 짤이죠. 짤이라 부르죠. 짧은 그 영상이 공유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은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물론 실력이 있으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공유가 되면서 이제 인기를 얻은 것도 분명히 있죠. 여튼 그만큼 공유의 능력이, 공유의 이제 영향이 커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어권뿐만 아니라 심지어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비단 카톡이나 SNS뿐만 아니라 이제 통신사에서 정식으로 이제 영향력을 가진 언론사에서도 가짜 정보를 잘못 보도했다가 사과 방송을 하거나 사과를 보낸 일들이 꽤 있죠. 예를 들면 뭐 만우절 때 뭐 빌 게이츠가 죽었다라는 가짜 소문이 가짜 뉴스가 돌다가 이거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밝혀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TV나 신문이 독점하고 있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죠. 그러니까 전통 미디어들이 독점하고 있던 정보의 생산과 공유의 기능들이 이제는 1인 미디어, 개인들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저도 나름대로 인플루언서거든요. 페이스북 친구가 2,900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작년에 너무 보람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 저희 뉴저지에서 가까운 곳에 이제 한 2시간 반, 뭐 별로 많이 가깝진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2시간 반이면 꽤 가까운 곳이에요. 사이트 앤 사운드, 그죠? 사이트 앤 사운드라고, 해승 집사님은 아시죠? 랭캐스트의 성극 보는, 뮤지컬 보는 티어러. 네, 아미시 마을이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정말 몇천 명이 동시에 크리스찬 뮤지컬을 관람하는 데가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혹시 여러분들 이제 미국에 오시게 되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거기서 정말 여러 가지 뮤지컬을 했는데, In the Beginning, 창조, 뭐 요셉, 그리고 모세, 노아. 그런데 가장
가장 파워풀했던 게 아무래도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지저스가 이제 재작년에 했었거든요. 저도 그 3번이나 봤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것이 지난해 코로나 터지면서 무료로 며칠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한국 사람들 알 수 있게 쭉 설명해서 링크를 달았는데 제 페이스북에서만 몇십 명 이상 공유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확산이 되어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까지 제가 공유했던 글들이 많이 확산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공유의 사례를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뿌듯했는데 실제로 기회 되시면 그 뮤지컬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달 말에 제가 알기로 노안가가 요번에 무료도 공유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또 확신하면 제가 한번 또 페이스북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저랑 페이스북 친구를 맺으셔야 됩니다. 네. 자, 넘어가죠. 네. 자, 그래서 공유의 아름다움. 그래서 이렇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뮤지컬, 크리스천 뮤지컬에 대한 정보도 잘 공유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만 공유되면 좋겠는데 안 좋은 것도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점이지만 여튼 SNS를 통해서 잘만 활용하면 공유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고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우리 최승 지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공유의 아름다움. SNS를 통한 공유와 네트워크의 파워를 통해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 어린 시절 자신을 사랑으로 돌봐준 간호사를 찾기 원했는데 SNS를 통해 35년 만에 재회하기도 하고 어릴 때 각각 나라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던 서로 존재조차 몰랐던 자매가 만나기도 했다. 수술로 인해 급히 수혈이 필요한 이에 SNS를 통한 도움 요청에 많은 이들이 소식을 공유함으로 쓰고도 남을 만한 헌혈증이 순식간에 모이기도 한다. 또한 억울한 일을 당했던 이가 올린 글을 많은 이들이 아파하며 공유해 주어서 그 일이 해결된 일들도 참 많았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쵸. 이런 좋은 사례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공유를 좋은 것들, 의미 있는 것들은 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 공유를 통한 일어났던 좋은 사례 중에 실제로 한국 출신 입양 가정에 이제 2명이 쌍둥이였는데 저 서로 존재조차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SNS를 통해서 연결됐던 그 이야기를 담은 뉴스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이제 보도된 뉴스고요. 벌써 이제 몇 년 전에 일어났던 2013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각각 미국과 프랑스로 입양된 쌍둥이가 SNS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만나게 된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져서 다음 달 국내에서 개봉합니다. 이 소식은 김선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Hi. Hello. This is a really weird experience. That's so weird. 꼭 닮은 여성 둘이 온라인 채팅을 하며 신기해합니다. 누가 봐도 틀림없는 쌍둥이. 하지만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프랑스에서 패션 디자이너를 하는 아나이스 보르디에와 영화 게이샤의 추억 등에 출연한 한국계 미국 배우 사만다 푸터먼. 아나이스가 먼저 영화에 출연한 사만다의 모습이 자신과 같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SNS에서 사만다를 찾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1987년 한국에서 쌍둥이 자매로 태어나 각각 미국과 프랑스로 입양됐습니다. When I looked at her photos, I was completely blown away. It was like looking at myself, except it wasn't me.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진짜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만다가 직접 감독한 영화는 첫 연출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완성도가 높아 더욱 화제입니다. 작품 곳곳에 아이디어가 반짝이고 입양이라는 무거운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보는 내내 미소를 머금게 하면서 나중에 조용히 눈물 짓게 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다큐지만 SNS 시대가 만들어낸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쌍둥이 자매의 성격처럼 발랄하고 톡톡 튀는 연출도 눈에 띕니다. 그들이 직접 체험한 입양아로서의 시각도 담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네, 여기까지 두 사람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SNS의 네트워크 파워 그리고 공유의 파워를 통해서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또 도움이 정말 필요하고 정보가 확실하다면 그런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런 좋은 공유를 통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또 같이 협력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유가 좋은 것들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름답지 않은 공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은 공유 사례를 같이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백성호 전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가 모여 전혀 진실하고는 먼 왜곡된 정보가 흘러가고 그를 통해 억울한 이와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있지도 않은 일 때문에 사람들은 분노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기도 한다. 유언비어 물처럼 흐르고 벌레처럼 기어다니는 말이라는 뜻의 한자어인데 아무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이라 루머를 말한다. 이 유언비어의 확산이 너무나 쉽고 빠른 시대가 된 것이다. 카카오톡 등 채팅 앱을 통해서 이 글은 꼭 주위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라고 덧붙이며 수많은 메시지들이 날아온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글들 중 잘못된 정보인 경우가 올바른 경우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된다. 어떤 글을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어제 일인 것처럼 날아오기도 하고 전혀 있지도 않은 일이나 조작된 정보가 사실인 양 전달되기도 한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을 들으면서 맞아 이런 적이 있었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유언비어 물처럼 흐르고 벌레처럼 기어다니는 것을 이제 일컫는 말인데 정말 이렇게 정말 물처럼 빨리빨리 흘러가고 이것이 벌레처럼 기어다니면서 안타깝게도 안 좋은 영향력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 루머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이런 유언비어가 옛날보다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가 된 거죠. SNS의 네트워크의 망과 공유라는 그 영향력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혹시 나는 이 공유 시대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좋은 공유가 이루어지는 공유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안타깝지만 반대로 공유의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그 영향력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관련된 뉴스를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가짜 뉴스가요, SNS에서 진짜 뉴스보다 6배가 빨리 퍼진대요. 네. 이거는 실제로 MIT 과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직접 연구했다고 해요.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신상한 선교사님이 한번 소개도 하셨는데 소셜 딜레마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 되시면 이 다큐멘터리를 한번 꼭 보세요. 이제 이와 관련된 꼭 이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소셜 네트워크가 가진 딜레마들, 뭐 상업적인 문제를 통해서 중독을 야기한다든지 또 그 외에도 이렇게 너무 확증 편향이라 그러죠. 유튜브도 보수 쪽은 보수 쪽의 정보를 더 계속 포기하고 진보는 진보 쪽 정보를 더 포기하고 그런 또 친구들도 같은 계열 사람들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보는 입장이 점점 더 강화되어지는 그런 현상들, 그로 인해서 점점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대 흐름들, 이런 것들을 소셜 딜레마에서 잘 다루고 있는데 한번 기회 되시면 꼭 시청해 보시고 다음에 한번 그거를 특집으로 한번 내용을 다뤄서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여기 뉴스를 잠깐 읽어드리면 가짜 뉴스가 1,500명의 트위터 사용자에게 도달하는 평균 걸리는 시간이 10시간이었는데 진짜 뉴스는 60시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짜 뉴스가 6배나 빠르게 퍼진다라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있어요. 이미 퍼지고 나서는요, 사람들에게는 다시 진짜 이게 가짜였다라는 것을 못 듣잖아요. 못 들으면 가짜 뉴스가 진짜인 줄로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한국 뉴스도 제가 안타까운 게, 제가 대학원 전공이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교육이었잖아요. 근데 타이틀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한국 언론도 사실은 생각보다 수준이,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수준이 높지 않아요. 수준이 참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 장사해요. 낚시질이라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언론사를 보더라도 좀 여러 개의 기사를 찾아보고 또 제목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제목을 보면 기사까지 봐야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또 다른 컬러를 가진, 다른 색깔을 가진 언론사를 여러 개를 봐야지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이제 재밌는 뉴스인데, 이거는 이제 한국일보에서 이제 인용해서 보도한 기사인데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팩트체크 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2020년, 작년 딱 1년 전이죠. 1년 전 1월부터 4월 16일까지 국내 언론사 30곳의 팩트체크 보도 내용을 기준으로 한 건데, 코로나19 관련 정보들을 검증을 해봤더니 136개 중에 거의 111개가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대체로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사실이 아닌 경우가 61개,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게 50개, 절반의 사실이 4개, 대체로 사실이 8개, 사실이 5개, 판단 유보 8개인데, 이제 가짜 정보가 훨씬 더 많이 흘러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톡에 왔다고 해서 그 말을 다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잘못된 정보가 떠돌아다녔던 출처가 어디냐? 인터넷 커뮤니티, 그죠? 39%,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죠? 24%, 인터넷 카페 8%, 유튜브 8%, 뉴스 댓글 네, 5%.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서 가끔 글과 거리 발음이 별로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단체 채팅방 4%, 블로그 3%,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생각보다 많은 가짜 정보들이 떠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으로 왔다고 해서 그걸 다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죠.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분별력 있는 공유가 아름다운 공유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나중타리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또 가르치기 위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5 지저스 파워를 이야기하거든요.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능력으로서 생명력,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은혜를 누린 자들이 이제 생명력을 누리게 되죠. 두 번째가 통찰력과 분별력이에요. 파워 오브 인사이트, 파워 오브 디서먼트. 그러니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즘은요, 정말 더 이전보다 분별력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도 정말 분별력 있는 아이들로 키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5 지저스 파워를 말한 김에 나머지 4번째, 5번째도 말해드려야죠. 그 다음에 네, 창의력과 변증력, 통찰력과 분별력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통찰과 분별을 가지고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가치로부터 지켜내는 능력이라면, 창의력과 변증력은 하나님 주신 그 진리를 더 창의적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 되신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내는 것이 변증력인데, 정말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녀들이 그 능력들을 가진 아이들로 키워졌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분별력 있는 공유가 아름다운 공유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나중타리에서, 제가 월간 나중타리에 칼럼으로 썼던 내용을 제가 오늘 사실은 방송으로 여러분 나누는 겁니다. 공유가 진정 아름답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뛰어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공유를 위한 4가지 원칙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네, 내가 정보를 공유한 순간 그것은 나의 책임임을 명심한다. 우리 백준사님 먼저 그 밑에 내용 읽어주실래요? 네. 비록 그 정보를 내가 생산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다시 공유한 순간 나는 정보의 전파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그 정보를 받은 이들은 나를 향한 신뢰를 가지고 그 정보를 믿기에 그 정보 전달의 책임은 내가 지게 된다.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니 뭐 나 전달받은 거 전달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공유한 순간 그 공유를 받은 대상자들을 향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100명에게 공유했다라면 100명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공유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그런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제가 보내면요, 나는 조일철 목사님을 신뢰하니까 조 목사님 보냈으니까 맞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신뢰를 가지고 그 정보를 믿기 때문에 그 정보 전달의 책임은
내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책임감 있게 이거는 정말 확실한 정보이고 이거는 공유했을 때 의미 있는 거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거야 라는 것이 확신이 설 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그걸 또 말하고 있습니다. 네, 둘째, 공유하기 전 그 정보가 사실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그죠? 첫 번째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해야지 내가 공유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나도 모르게 그냥 받았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 전달했는데 이제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벌써 내가 예를 들면 100명이 전했으면 100명이 또 얼마나 많이 전했을지 모르거든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러고 나면 책임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다시 공유 보내면 그 사람 또 보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나한테 온 정보는 내가 그 정보가 사실인지 반드시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카톡이나 SNS로 정보를 받았을 경우에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으로 정보가 사실인지를 확인해 본다. 조금만 검색해도 이것이 루머인지 사실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도 이런 경우들을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예를 들면 한참 그런 이야기가 돌았어요. 이제 뭐 UPS 이거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UPS 직원 UPS 옷을 입고 뭐 집 앞에 위험한 테러 뭐 그런 걸 갖다 놓는다. 근데 그걸 저도 딱 받는 순간 딱 느낌 있잖아요. 저도 이제 분별력이 있다 보니까 스멜 그 느낌이 딱 스멜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구글에 서치해봤죠. 아니나 다를까 벌써 몇 년 전부터 6, 7년 전부터 돌았던 더 오래 전부터 돌았던 뉴스인 거예요. 딱 한 번만 검색해보면 나와요. 페이크 뉴스 체크 뭐 이런 비슷한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 확인해보면 나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시죠? 2016년인가 뭐 국방부에서 뭐 지금 뭐 몇 세 이상 지금 막 문제가 있으면 뭐 소집령이 내렸다라는 가짜 뉴스가 돌았어요. 근데 국방부 가보면 이거는 다 가짜 뉴스였습니다. 이게 다 나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확인하지 않고 또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받은 사람은 그런가 보다 막 그런데, 그래서 내가 공유하기 전에 사실 한 번만 조금만 검색해 보면 정말 상당수는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이제 교회에서도 제가 아동부 카톡방을 목회장이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딱 누가 올라오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한테 미리 확인되지 않은 거는 올리지 말라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은 다 잘 하셔서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확인되지 않은 걸 그냥 딱 올리면 그러면 제가 빨리 찾아보죠. 그래서 저는 또 그 채팅방의 책임자니까, 근데 금방 이게 아닌 걸 아닌 게 밝히시는 거라면 바로 댓글 달아서 죄송하지만 금방 올라온 글은 가짜 정보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팩트 체크라고 하죠. 사실 확인을 하시고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부분을 우리 최혜승 지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특별히 이때 공유된 정보를 출처가 개인 블로그일 경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거나 개인 의견일 경우가 많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네, 유념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공신력 있는 언론사 사이트가 출처이거나 여러 언론사에서 팩트체크 등으로 확인한 정보인 경우 사실인 경우가 많다. 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출처가 블로그인 경우는 사실은 가짜 뉴스 가능성도 꽤 많아요. 그런데 출처가 이제 언론사면 비교적 그래도 이제 믿을 수 있는데, 또 언론사라고 해서 다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팩트 체크, 사실 확인이 된 정보인지를 조금 확인하는 그런 훈련들 자꾸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걸 자꾸 훈련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별력에 대한 훈련이 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금방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들이 생기더라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조금 화면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켜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화면 켜신 분들만 제가 일도를 시켜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면 켜주신 분들 최승 지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백성호 우리 전사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셋째, 사실인지 사실이지 않은지 모호할 경우에는 공유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네, 모호하면 헷갈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공유한 순간 내가 책임을 지는 거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그런 책임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실이 아닌지 확인을 하시고, 그것이 모호할 경우는 공유하지 않는 그런 원칙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우리 백준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대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공유를 통해 선한 영향을 만들지 나쁜 영향을 만들지를 분별하고 판단한다. 그리고 선한 영향을 만들고 다른 이에게 유익한 것이라 판단되었을 때에만 공유한다. 네,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또 공유는 영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유했을 때, 이게 선한 영향을 만들어낼지.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분별력의 기준은 이제 성경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죠. 그래서 이것이, 선한 영향을 만들어낸다면 공유를 해야 되겠죠. 근데 오히려 이것을 공유했을 때 나쁜 영향을 만들어내겠다 싶으면 공유하지 않은 게 나아요. 네. 그래서, 나를 통해서는 선한 것만 이제 흘러가길 바라는 그런 저도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에 뭘 공유하거나 SNS 공유할 때는 반드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하고 또 이제 또 이것을 공유할지 말지, 이게 선한 영향을 만들어낼지 아닌지를 생각해서 공유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해서 분별력 있는 공유를 또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 백준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러한 원칙들이 잘 지켜졌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유와 아름다운 공유를 통한 선한 영향력과 열매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분별력 있는 공유를 통해 아름다운 공유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기대한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공유의 미학, 공유를 통한 아름다운 영향력, 그죠? 만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준사님 혹시 뭐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조금 나누고 싶은 내용이나 좀 생각드렸던 거 있으세요?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 특히 많이 이러한 그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흘러가고 또 그 사실들이 정말 사실인 것 마냥 좀 많은 정보들이 흘러가는데 볼 때마다 되게 불편한 사실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거를 체크해 보면 아닌데, 근데 전달자는 오히려 이것이 정말 사실인 것처럼 확신하고 전달을 하는 모습 보면서 이것이 정말 지금 심각한 시대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은 그 전달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게 정말 이 사실이 정말 진짜인데 여러분은 다른 거에 속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그런 말을 같이 동시에 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정말 참 진리를 알지 못할 때는 너무나 진짜 어수선한 세상으로 빠져들겠다라는 생각, 그런 위험성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 맞습니다. 이번에 전사님도 지난번에 저랑 대화 나누면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잖아요, 미국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는데 관련된 가짜 뉴스가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대통령 취임식이 없어질 거다. 근데 대통령 취임식 하는 동안에도 미국에서 지금 폭탄이 지금 설치돼서 피했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들이 유튜브에서 막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믿으라는 거죠. 내 말만 믿어야지 네가 분별력이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그런 유튜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같은 맥락이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안에서 또 올바른 정말 분별력과 통찰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승 지사님 우리 준 고정 게스트인데 짧게 한번 관련된 경험이나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네. 저도 이제 가끔씩 공유를 하는데 한 번은 공유를 할 때 긴급이라고 했는데 제가 팩트 체크를 못하고 한 4년 전에 4년 전이에요. 4년 전에 그거를 퍼다 나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도 좀 의문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일까 하고 찾아봤는데 가짜를 쓴 거예요. 너무 민망해서 제가 너무 생각 없이 잘못했다라고. 근데 저는 개인톡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다 알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는 괜히 내가 괜히 받은 거를 함부로 공유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그때부터 되게 조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특히 코로나 일어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막 공유하는 내용들을 이분은 이걸 다 본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저는 이제 유튜브 링크들을 가끔씩 나누기 위해서 뭐 낮은 울타리나 찬양이나 링크를 공유하는데 가끔씩 받았을 때 전 자동으로 플레이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일을 하다가 이 찬양을 듣고 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찬양이 아닌 막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유할 때 항상 그거를 체크해요. 네네. 찬양을 찾아도 그 다음 영상이 이상하게 나오지 않는 링크를 찾아서 공유하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좋습니다.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맞아요, 자동 맞아요. 설정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아이가 그런 거를 볼 필요는 없는데 링크가 정말 찬양이 좋아서 보냈지만 그 다음이 뭐가 나오는지도 한번 항상 좀 엄두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감사합니다. 플레이리스트 같은 경우죠. 첫 찬양은 좋은데 맞아요. 뒤에가 잘못된 플레이리스트가 연결됐을 경우 아마 네, 그럴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유튜브에서 그 다음 영상이 자동 플레이 되는 걸 끌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넷플릭스랑 이렇게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관련돼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꾸만 계속 포기하려고 그 다음 거 자동 플레이 기능을 유튜브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꺼두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이제 그 다음 게 안 넘어가는 또 켜두면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그 뭐죠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그걸 또 연결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의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우리 최선 사님 또 잘 나눠서 감사드리고요. 딱 네. 찬양을 틀어놔서 그거를 자동을 꺼놨더니 계속 와서 켜야 되더라고요. 아, 또 그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또 찬양을 계속 듣다 보면 찬양이 잘 연결되어서 뒤에 나오겠죠. 네, 저도 그렇긴 해요. 저는 이제 제가 일단 플레이 자동으로 해놓으면 정말 제가 평소에 잘 듣던 찬양들이 자동으로 뒤에 많이 연결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은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에 맞게, 분별력에 맞게 지혜롭게 쓰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 좋습니다. 오늘 또 최선희 사님도 또 공유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원칙을 몸소 이미 경험하시고 실천하고 계셔서 또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크리스의 컬처 인사이트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묵상 찬양 백수원 전사님 잠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찬양곡은요, 주의 사랑이라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철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정말 분별해야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 진리 안에서 참된 분별력이 생기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이번 남은 한 주도요,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들을 찬양은 백승원 전사님 직접 작사, 작곡, 노래까지 부른 찬양입니다. 네, 여러분 또 귀한 찬양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함께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공유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방송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의 사랑, 바다같이 넓은 주의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영원한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목마르지 않는 주의 사랑,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신 영원한 사랑, 주님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네. 영원한 주의 사랑 내 안에 있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네. 영원한 주의 사랑 내 안에 있네.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목마르지 않는 주의 사랑,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신 영원한 사랑.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네. 영원한 주의 사랑 내 안에 있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네. 영원한 주의 사랑 내 안에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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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방송 너무 스위트해요. So sweet. 또 감사합니다. 스윗.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